엔비디아가 올해 1분기에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로 2분기 매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존 31%에서 15%까지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 단속국에 불법 체류자 체포를 하루 3,000명까지 늘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규모 범죄 단속으로 6,000명이 넘는 범죄자가 체포됐습니다. 코네티컷주의 한 쇼핑몰에서 말싸움 및 총격으로 번져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기술주 붐을 이끌어온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가 앞으로의 매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440억 6천만 달러로 시장 예측치 433억 1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 73%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0% 성장률을 기록한 지난해보다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AI 칩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엔비디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무역 전쟁이 앞으로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액으로 450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는 시장 예측치보다 9억 달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엔비디아는 전임 바이든 정부의 규제에 맞춘 AI 칩을 중국에 수출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조차 금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때문에 45억 달러를 손실 처리해야 했고 25억 달러 추가 매출을 포기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최근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는 실패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월가는 무역전쟁 충격에도 우려보다 견고한 매출 전망을 제시했다고 안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앞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이달 초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위원들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동반 상승을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지속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따라 고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하며 또 한 번 압박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도 외국인 학생들 때문에 진학하지 못하는 미국인이 있다며 현재 31%인 유학생 비율을 15%까지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 국가와 성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하버드대가 학생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have a cap of maybe around 15%, not 31%. We have people who want to go to Harvard and other schools. They can't get in because we have foreign students there.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22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과 2025학년도 외국인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27.2%며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과 캐나다, 인도, 한국, 영국 순으로 많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의 여파로 올해 전 세계에서 새로 창출될 일자리 가운데 700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는 올해 세계적으로 약 5,3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초 예측보다 700만 개가 적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과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며 고용 창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소비자 수요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일자리가 전 세계 71개국에서 약 8,400만 개에 달하는 만큼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고용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번 분석은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전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속 강화를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난주 이민세관 단속국 회의에 참석해 불법 체류자 하루 체포 인원수를 3,000명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제안했던 체포 인원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고위 관료들의 직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민세관 단속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첫 100일 동안 불법 체류자 66,463명을 체포하고 65,682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간 100만 명 이상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일각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의 무더기 추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시행된 대규모 범죄 단속 작전으로 지금까지 6,7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베이커스필드와 오클랜드, 샌버나디노 등 주요 도시에서 도난 차량 약 4,900대가 회수되고 불법 총기 200정 이상이 압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커스필드에서는 3,300명 넘게 체포됐고 살인과 총격 사건 모두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오클랜드는 범죄율이 34% 감소했고 샌버나디노에서는 고성능 감시 기술을 활용한 단속으로 차량 절도와 불법 도로 질주를 효과적으로 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범죄 대응에 총 11억 달러를 투입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지역 경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네티컷의 한 쇼핑몰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10대가 총격을 가하면서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터베리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워터베리 쇼핑몰에서 19살 타원 워싱턴이 5명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워싱턴은 당시 반자동 권총을 꺼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두 남성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18살에서 20대 초반으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이 가운데 3명은 현재 퇴원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총기와 탄환 등 여러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hey're trying to find a person like it was in JCPenney. It was like 4 victims, and then a little girl, like a girl got shot, and then she was like losing a lot of blood, and it was crazy. And I tell everybody, get out of here, go, let's go. I try to get everybody out of here in safety. It was really emotional and crazy. We do not believe this was a random act of violence. We believe this started as a conflict and it escalated. We do know that there was one gunman at this time we've identified. 경찰은 워싱턴을 1급 폭행과 불법 무기 사용, 불법 총기 발사 등의 혐의로 체포했으며 법원은 2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UC 얼바인 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UC 얼바인 경찰국은 지난 5월 16일 금요일 밤 11시쯤 학생 주거지인 카미노 델솔 인근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기숙사 단지를 걷던 중 한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자신을 밀치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용의자는 35살에서 40살 사이의 백인 남성으로 중간 체격의 어두운색 티셔츠와 남색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어두운색 아큐라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직후 주변을 수색했지만 용의자와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행방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주민이나 학생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출발해 위스콘신으로 향할 예정이던 델타 항공 여객기에서 이륙 직전 비둘기 2마리가 발견돼 항공편이 잠시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잡기 위해 옷가지로 덮으려 하거나 비명을 지르며 기내가 한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좌석 아래에서 수화물 직원에게 포획됐고 두 번째 비둘기는 계속 기내를 날아다녀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I went to sit down and I overheard a passenger come up to the flight attendant who was standing right by where I was. And she said, I think there's a pigeon on this plane. Then the pilot got on and said, attention,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a wildlife situation on the plane, and this is not something I'm prepared to deal with. So we are summoning folks to come, some crew to come on. 기장은 기내에 야생 동물이 있다며 항공기를 다시 게이트로 돌렸고 수화물 직원은 두 번째 비둘기도 무사히 포획했습니다. 델타 항공 측은 승객과 직원의 침착한 대응에 감사한다며 지연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학위 없이도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 25가지가 소개됐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이 직업들은 대부분 고졸 또는 2년제 교육만 이수해도 가능하며 일부는 자격증이나 현장 실습을 통해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은 항공관제사로 연평균 13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어 엘리베이터 설치 수리공, 원자력 기술자, 웹 개발자, 치과 위생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풍력 발전 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풍력 터빈 기술자는 45%라는 폭발적인 고용 성장률을 보이며 향후 유망 직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방관, 전기 기술자, 부동산 중개인, 간호조무사, 소리 엔지니어, 판금 기술자, 플러머 등 다양한 기술직과 전문직이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학 학위가 더 이상 성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며 현장 기술이나 직업 훈련을 통해도 충분히 고소득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자료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지난해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메이시스 유아용 잠옷이 긴급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메이시스에서 독점 판매된 유아용 잠옷이 발목에 고무밴드가 지나치게 조여 피부에 자국을 남기고 혈액 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면 소재로 제작된 홀리데이 레인 브랜드의 유아용 잠옷 5종으로 제품 라벨에 홀리데이 레인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4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리콜 규모는 약 16,000여 벌에 이릅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메이시스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환불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메이시스 측은 매장을 통한 반품은 불가하며 리콜 양식을 제출한 소비자에 한해 전액 환불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세계 기상기구 WMO가 경고했습니다. 역대 가장 온도가 높았던 2024년보다 더 뜨거운 해가 나올 확률도 80%에 달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섭씨 1.55도 플러스 마이너스 0.13도. 지난해 지구의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기온 상승폭은 관측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2015년 파리 협정의 목표가 깨진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2024년을 넘어서는 더 뜨거운 해가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현지 시간 28일 세계 기후전망 보고서를 내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 내에 작년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더 높은 해가 나올 확률이 80%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매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2에서 1.9도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상승폭 1.5도를 넘어선 해가 있을 확률은 86%였고 전체 5년 평균이 1.5도를 넘을 확률도 70%에 달했습니다. 향후 5년의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을 확률은 재작년에는 32%였지만 작년에 47%로 올랐고 증가폭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근본적인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씨 수준에 근접하다는 것은 또한 다양한 기후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극지방의 빠른 기온 상승을 특히 우려했습니다. 북극의 기온 상승은 전 지구 평균의 3.5배에 달하고 북극권 겨울철 온도는 평균보다 2.4도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우리는 기록상 가장 더운 최근 10년을 경험했고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일상, 생태계 그리고 지구 전체에 점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한 데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온 가운데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더해지면서 조정세를 나타냈습니다. 증시 소식입니다. 네, 신영증권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0.5% 내렸는데요.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한 데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온 가운데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는 조정세를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테슬라가 1.6%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각각 0.7%, 0.6% 내렸습니다. 다만 정규장에서 0.5% 하락한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향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엔비디아는 5%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 산유국들의 감산 유지 결정에 상승했는데요. 서부 텍사스 원유는 1.5% 오른 배럴당 6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말 월초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연이어서 발표되는데요. 우리 시간 오늘 밤에 나올 개인 소비, 내일 밤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물가와 또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25년간 외과 의사로 일하며 300명 가까운 환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70대 남성 소식 이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법원이 이 외과 의사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서부 모르비앙 형사법원은 74세 남성 조엘 르스쿠아르네크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흰 가운을 입은 악마라고 지칭한 이 남성은 1989년부터 2014년까지 프랑스 서부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며 299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요. 피해자의 대부분은 11살 전후의 미성년 환자였고 남녀 모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과 의사는 이미 2005년에도 소아성의 이미지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직업 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병원에 복귀해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요. 가택 수색 당시 수십만 개의 음란물 파일과 함께 부적절한 물건이 다수 발견됐고 피해자를 학대한 내용을 일기와 컴퓨터에 상세히 기록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다음 달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2차 종전 협상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 대표단이 우크라이나의 휴전 원칙과 위기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입장이 담긴 각서를 제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고요. 또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협상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등 러시아와 미국 간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과 트럼프가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러시아의 제안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면 2주 후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세 재택근무 사업가 체프먼은 사실 북한 해커 수십 명을 고객으로 둔 노트북 농장 운영자였는데요. 북한 해커들은 해킹 등으로 미국인의 신원을 훔친 뒤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미국 내 노트북들의 원격으로 접속해 매일 아침 미국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요. 노트북 농장 운영자는 이들에게 미국 현지 주소를 제공하고 배송된 노트북에 원격 연결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인터넷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체프먼은 채용 관련 SNS에 자신의 이력을 올렸다가 북한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BI는 북한이 이 소법으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해커들은 연봉 10만 달러 이상의 IT 직종을 유지할 정도의 실력도 갖췄다고 분석했는데요. 일부 노트북에는 백신과 방화벽을 우회하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회사 기밀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호 장비 없이 맨몸의 두 남성이 전속력으로 서로를 향해 달려가 정면 충돌을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럭비 태클을 흉내낸 게임인 럭비 태클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 인기를 끌던 이 챌린지는 최근엔 상금이 걸린 리그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에서 열린 두 차례 시범 경기에는 선수 8명이 참가해 1000여 명의 관중 앞에서 약 1,600만 원의 상금을 놓고 경쟁했고요. 다음 달엔 2억 원 상당의 상금이 걸린 챔피언십 대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하던 10대 청소년이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고 끝내 숨지는가 하면 부상자도 속출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오늘부터 한국에서는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두고 MBC가 진행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직전 조사에 비해서 그 격차는 다소 줄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43%,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6%포인트, 4%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선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라는 응답이,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이념 성향이 나와 맞아서라는 응답이, 이준석 후보 지지층은 공약과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각각 양자 대결을 하게 되면 어느 후보에 표를 주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맞붙으면 지지도가 각각 47%와 41%,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났고 이재명, 이준석 후보가 맞붙으면 각각 45%와 35%로 10%포인트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선 이재명 64%, 김문수 28%, 이준석 1%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2%, 국민의힘은 35%, 개혁신당 9% 등이었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90%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지지 의향이 오름세를 보이며 지지층 결집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87%로 직전 조사 때보다 높아졌는데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지지층의 92%가 적극적인 투표 의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3.9%,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동부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투자한 ETF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개미 투자자 표심 확보에도 주력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마지막 3차 TV토론 하루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비전과 정책을 전해야 할 대선이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혐오의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어 부끄럽다고 적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TV토론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한 이 후보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놓은 이준석 후보와 거듭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또 여전히 구조적인 성차별은 계속되고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그 역할을 폐지하거나 뭐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왜 하필이면 여성이냐, 그러니까 성평등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 다만 젊은 층 남성들의 반발을 우려한 듯 남성 역차별 등 모든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 후보는 주식시장에 대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억 원가량 되는 자신의 국내 상장 지수펀드 ETF 포트폴리오, 즉 투자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자신도 개미 투자자의 한 명이라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겁니다. 직장 탈출은 지능순 이러면서 하도 많이 탈출을 해가지고 다 돌아오게 해야죠. 이어 서울 동부 지역 유세에선 총알보다 투표가 더 강하다며 거듭 내란 세력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그놈이여 이렇게 생각하고 투표를 포기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서 압도적으로 내란 세력을 심판함으로써 진짜 대한민국 6월 4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빛의 혁명을 이끈 청년들과 함께하겠다며 서울 신촌 부근에서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부울경 지역을 찾았습니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적극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부정선거가 발생 시 신고해달라며 음모론을 여전히 의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에는 김주열 열사 이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썼습니다. 김주열 열사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반대 시위에서 최루탄에 맞아 숨졌고 그의 죽음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바로 이어진 창원 유세에서 김 후보는 2025년 또 다른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이뤄진다며 의심해왔고 김 후보도 여기에 편승해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정작 선거에선 사전투표를 안 하면 불리하다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도 끝내 음모론을 떨쳐내진 못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에서 집중 유세를 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산업단지가 있는 창원에선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썼고 부산에선 부산이 연고지인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울산과 부산 창원을 거쳐 진주까지 GTX로 하나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옷을 입고 나왔죠? 제가 야구 잘하는 거 아세요? 영남대에선 창업과 취업 지원을 약속하면서 깜짝 턱걸이도 선보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성 발언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적발학 발언해서 후보 사퇴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하는데 캠프 측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 작전처럼 대역전의 발판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TV 토론 이후 불거진 논란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시민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발언의 여파가 유세 현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 여의도와 강남역에서 직장인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유세 내내 하루 전 이뤄진 TV 토론을 언급하며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두 후보가 나란히 AI에 투자하겠다면서도 돈을 마련할 방법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고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올려가지고 기성세대가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거대 양당이 결국 야합을 한 것입니다. 이 후보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도중 한 시민은 TV 토론의 성폭력성 발언에 대해 직접 항의했지만 이 후보는 이 시민에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에게 사과하실 적 없으세요? 선을 넘는 발언입니다. 그 발언을 대신 취재진에게 선거 때마다 이뤄지는 의혹 검증이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원문 발언이 셌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순화시켜도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중차대한 과오를 지적할 수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전과 전북 전주에서 환경단체를 만나 새만금 생태계 복원, 4대강 자연회복을 약속하고 대중교통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도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는 남을 공격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보다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사전투표 첫날 이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동탄에서 권 후보는 전남 여수 산단에서 각각 사전투표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 이상으로 5월 28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